짠!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몰디브 다녀온 후기와 꿀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는 몰디브인데요. 저희도 가기 전에 찾아보니까 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인이 최근에 갔던 리조트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후기를 열심히 듣고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몰디브 후기 그리고 꿀팁. 이 영상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몰디브는 가고 싶은데 어느 리조트를 갈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초창기인 거죠. 두 번째는 신혼여행으로 몰디브 가시는 분들 전체 체크사항.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경비. 저희가 사용한 경비. 네 번째는 이제 에메랄드 파로포시 리조트 한정 체크사항. 다섯 번째, 에메랄드 파로포시 리조트를 가는데 저희가 필요했던 필수템, 그리고 가져갔으나 사용하지 않은 무쓸모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는 이렇게 했지만 내 지인이 간다면 이렇게 하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6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앞에는 에메랄드 파로포시가 아닌 몰디브 한정이고 뒤에 부분은 에메랄드 파로포시 리조트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고! 첫 번째, 몰디브를 가고 싶으나 어느 리조트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몰디브는 리조트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몰디브 대학의 땡땡 리조트 학과라고 불릴 정도로 리조트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몰디브 가자 하고 보면은 리조트마다 색깔이 너무 다르고 가격도 너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저희도 그랬고요.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로는 지인 추천 받았고요. 두 번째는 여행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행사 상담을 받아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먼저 물어봐 주시고 여행사도 거의 가격이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가도 괜찮은 곳을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 딱딱딱딱. 저희는 상담은 받았으나 조금 너무 이르게 가가지고 좀만 더 생각하고 올게요 하고 미루다가 여행 가기 한 달 전에 예약했어요. 급하게 아고다로 예약했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이렇게 미루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몰디브는 신혼여행지이기도 하고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공부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인 추천을 받고 두 번째는 여행사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몰디브 가는 분들에게 체크사항. 첫 번째는 내가 가는 리조트가 올인클루시브가 맞는지. 대부분 아마 올인클루시브일 거예요. 올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거는 리조트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올인클루시브는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추가금이 없는 거죠. 물론 되게 비싼 술이나 이런 거를 찾으면은 아마 추가금이 들을 텐데 대부분은 포함된 가격이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올인클루시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올인클루시브로 가면 좋은 점은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해야 될 사항 두 번째는 몰디브는 말레로 들어가는데 말레 공항에 도착을 해서 리조트로 가려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 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같이 수상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한 4, 5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는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후에 간다는 것은 리조트는 입실 시간을 지나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리조트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는 말레에서 1박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리조트에 들어가서 리조트를 즐기고 이왕이면 밤 비행기다 하면 레이 체크아웃을 먼저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있을 수 있을 만큼의 리조트를 누리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싼 만큼 많이 누려야죠. 나는 말레에서 1박을 하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체크사항으로는 내가 묵는 호텔에 픽업 서비스가 잘 돼 있는지, 말레 공항에서 호텔까지, 그리고 다음날 호텔에서 수상 비행장까지 픽업 서비스가 잘 돼 있는지 한번 후기도 보고 그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추가로 요금을 내는 호텔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내 수상 비행기나 배 시간, 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상 비행기여가지고 수상 비행기 스케줄을 리조트랑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엠버비치 호텔인데 픽업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 수상 비행기 시간을 전화해가지고 확인한 후에 저희한테 알려주고 다음날 수상 비행장으로 다시 데려다 줄 때 조식도 챙겨주셨어요. 조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상 비행장에도 음료랑 음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식까지 챙겨서 나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몰디브에 들어가기 4일 전에 한국에서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그럼 뭐 변수가 있진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입국 신고서를 이무가라고 하거든요. 이무가 입국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마지막 QR코드가 나오는 이런 페이지를 캡처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많이 까먹으실 것 같은데 이무가 입국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필요하거든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리조트에서 한 번 더 작성을 해서 캡처해서 다시 공항으로 가시길 추천드려요. 반드시 올 때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 리조트에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몰디브는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경유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갔거든요.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몰디브를 가시는 분들 나는 경유 시간이 4시간 이상이다. 저희는 6시간이었거든요. 굉장히 널널했어요. 만약에 4시간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창의공항에 연결이 되어 있는 주얼창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셔서 그 내부에 있는 폭포도 구경하시고 전부시푸드라고 맛있는 부분 식당도 있고 그 말고도 여러 개의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경유 시간이 짧으신 분들은 공항 안에 있는 카약 토스트도 많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주얼창이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입국 신고서가 필요하거든요. SG카드라고 하는데 SG카드는 3일 전부터 도착 3일 전부터 입국 신고 작성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이 역시 캡처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플도 있으니까 어플을 까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데 창의공항에서 가끔 이벤트성으로 바우처를 막 뿌리더라고요. 저희 갈 때는 환승 고객한테 20달러씩 한 사람당 20 싱가포르 달러씩 바우처를 배포했어요. 바차커피랑 벵가완 솔로는 굉장히 유명해서 이 두 개는 많이 기념품으로 사가는 것 같아요. 몰디브가 기념품 살 게 없거든요. 왜냐면 도착해서 바로 리조트 들어갔다가 리조트 나와서 보통 오기 때문에 그 진짜 꿀팁인데요. 물론 여행 가시는 분들도 선물 준비하지만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은 답례품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단 가족들의 경우에는 뭐 쿠키나 이런 바차커피를 많이 사가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차커피에 10,000원대 이게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지인들에게까지 이거를 다 돌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그만 초콜릿을 팔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에 10,000원대? 한 12 싱가포르 달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올 때 샀는데 경유 시간이 5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이거를 사는데 저희 앞사람의 경우에는 이거를 전시되어 있는 초콜릿을 완전 쓸어 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도 몇 개 쟁여왔는데 진짜 꿀템이에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10,000원대로 답례품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갈 때 사면 이게 초콜릿이라서 아마 다 녹을 것 같고 올 때 시간이 된다면 답례품으로 이거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경비. 얼마가 들었냐. 먼저 비행기, 말레 호텔, 리조트,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쓴 비용까지 합쳐서 1186만 5,337원 썼습니다. 한 1,200만 원 가량 쓴 거죠. 저희는 4월에 갔는데 원래 6월에 가고 싶었어요. 몰디브가 6월엔 우기라고 하더라고요. 우기라고 하더라도 스콜성 비이기 때문에 뭐 가서 노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데 비가 오면 놀지도 못하고 5월부터 우기더라고요. 근데 에메랄드 파르푸시 리조트는 4월 중순부터 우기 비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도 만약에 4월에 간다면 에메랄드 파르푸시 리조트를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이왕 가는 거 싸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에메랄드 파르푸시 리조트가 좋은 거예요. 친구도 추천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에메랄드 파르푸시 리조트로 가자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월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고다로 그냥 예약을 했는데 에메랄드 파르푸시 리조트에서 워터빌라만 수상빌라죠. 수상빌라에서만 5박 6일을 묵었고요. 수상 비행기 포함해서 7,285.25달러 견적이 나왔어요. 갈 때 달러 기준으로 하면 964만 2,703원을 먼저 카드로 긁었는데 한 40일이었나? 며칠 후에 아고다에서 다시 페이백으로 주는 그 방이었어요. 한 달 전에 하다 보니까 되게 임박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객실을 싸게 푸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페이백 형태로, 캐시백 형태로 저희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예약을 했는데 돌아오는 캐시백이 144만원 정도여가지고 저희는 리조트 비용이 820만원 사용했습니다. 리조트에만 820만원 사용했습니다. 비행기는 한 달 전에 예약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싱가포르 항공이었고 싱가포르 경유해서 들어가는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313만 8천원으로 긁었습니다. 2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전부시푸드에서는 15만 3천원을 긁었습니다. 벵가완 솔로에서 쿠키를 2개 샀는데 하나에 2만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그 바우처를 20 싱가포르 달러씩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이니까 40 싱가포르 달러를 받아서 바우처를 벵가완 솔로에서 모두 사용하고 4,000원에 2개 쿠키를 샀어요. 합리적이죠? 바우처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차커피에서 16만원 정도 16만 4천원을 긁었어요. 생각보다 커피가 비쌌어요. 그럼 이제 에메랄드 파르푸시 리조트에 한해서 체크사항 말씀드릴게요. 에메랄드 파르푸시 리조트는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플을 받아서 먼저 지도도 보고 메뉴도 보고 식당도 보고 이렇게 스케줄도 먼저 짜볼 수 있어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먼저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어플을 꼭 다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행사를 통해 가시는 분들은 아마 여행사에서 다 이렇게 스케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예약한 그 번호를 알면은 에메랄드 파르푸시 리조트 어플에 그 번호를 적으면은 바로 들어가서 예약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 혼자만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서 누구누구누구랑 같이 가는데 누구누구누구 좀 여기다 올려달라 하시면 아마 금방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배우자도 혹은 동행하시는 분도. 저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게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명으로 다 예약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메일로 한번 물어보니까 이거는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2명으로 해달라. 내가 동행자를 어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겠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다 취소하고 2명을 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 위해서는 먼저 어플을 깔고 그 동행하시는 분하고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가 안 된다 하면은 메일로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왕 메일을 보내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 버틀러 지정은 가능하지만 숙소를 특정해서 어디 라인
뭐 선셋 라인, 선라이즈 라인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버틀러는 한국어가 가능한 분으로 해달라 했더니 한국인으로 해주셨어요. 한국인이 한 명 계시거든요. 나나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방은 내가 들어갈 당시에 남은 객실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지정해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라이즈였는데 선라이즈 중에서도 가장 먼 곳, 해변으로부터 먼 곳에서 해주셨더라고요. 그쪽이 멀면 멀수록 사람들이 놀 때 저희 방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스노클링 할 때 물고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와이파이, 리조트 안에서 와이파이는 다 잘 터져요. 뭐 숙소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고 바에서도 잘 터지고 식당에서도 잘 터지고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잘 터지고 물놀이 하는 그 중간에서도 잘 터져요. 인터넷 때문에 유심을 산다든지 로밍을 해가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리조트에서는 아무리 잘 터진다고 해도 리조트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1박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친구는 계속 괜찮대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말레 공항을 나가면 바로 편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레 공항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고요. 인터넷을 사용할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호텔에 가면은 호텔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터집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다시 수상 비행기장으로 픽업을 해주시잖아요. 수상 비행기장에서는 대기 장소에서는 굉장히 잘 터집니다. 굳이 유심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올 때는 자신의 비행 시간에 맞춰가지고 버틀러한테 얘기해서 저희는 밤 비행기였거든요. 레이 체크아웃을 해달라 하면은 최대한 늦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주십니다. 레이 체크아웃을 하면 거기에 안에서 점심도 먹고 바에서 좀 여유를 즐기다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수템과 무술모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필수템은 역시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선크림, 모자, 래시가드, 스노클링 장비 이렇게는 꼭 필요해요. 이거는 에메랄드 리조트 뿐만이 아니라 몰디브 리조트 어딜 가든지 다 필요합니다. 선크림의 경우에는 거기가 자외선이 너무 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그런 선크림을 사가시면 안 되고요. 바나나 선크림이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120짜리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까지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크림을 꼭 가져가세요. 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햇빛을 가려야 되니까 숙소에서 이제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버기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는데 버기의 경우에는 불러야 돼요. 콜로 불러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팁도 나가고.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이게 버기처럼 위에 햇빛을 가려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탔어요. 수영복이랑 대형 튜브, 비치웨어 뭐 이렇게는 아마 비치 원피스인가? 그런 거는 다 사진 찍기용인 것 같고 비치웨어 같은 거는 구겨질 수 있잖아요. 다리미는 없어요. 다리미 판은 있는데 다리미는 못 봤어요. 다리미 가져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찍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비치웨어도 막 몇 개 가져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위에 입을 수가 없어요. 바 앞에 있는 메인 수영장인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치웨어를 조금 사용할 것 같아요. 스노클링 장비는 저희 그 브이로그 보시면 이거 이렇게 쓰는 걸로 가져갔는데 저는 초보잖아요. 여기 보면 뭐 따로 이렇게 무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같이 초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숨쉬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는 거는 거기서 다이빙 센터에서 그 스노클링 요 장비랑 오리발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이거 무는 거는 입에 물기 때문에 조금 꺼려가지고 저희는 이거 쿠팡에서 2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오리발은 매일매일 거기 가서 빌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먼저 빌린 다음에 나오기 전에 반납을 하면 돼요. 저희의 경우에는 오리발을 첫날 빌려가지고 체크아웃 하기 전날 저녁까지 사용을 하고 저녁에 바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필수템으로 아쿠아 슈즈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쿠아 슈즈가 없어가지고 살라고 보니까 다이빙 양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 양말이 뭐야? 하고 찾아보니까 아쿠아 슈즈 같은 이런 재질이거든요. 아쿠아 슈즈 같은 이런 재질인데 아쿠아 슈즈는 여기까지 오잖아요. 발목
거의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긴 양말이에요. 물론 신고 벗을 때 조금 불편한데 한 번 신으면 뭐 오리발 낄 때 벗겨질 일이 없고, 그리고 거기 해변가를 걸어도 모래가 들어올 일이 없어요.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아쿠아 슈즈가 없다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한 켤레에 13,000원 주고 쿠팡에서 샀습니다. 저희 미루다가 한 달 전에 예약했기 때문에 쿠팡을 애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템은 한국인은 신라면이죠. 신라면 진짜 필수템이에요. 물놀이 하고 나서 신라면이 땡기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유독 스테이크가 많거든요, 메뉴가. 스테이크가 많기 때문에 스테이크 먹는 날은 신라면이 땡기더라고요. 굳이 과하게 싸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은 템. 몰디브 엄청 덥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덥거든요. 이런 조그만 선풍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디서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손목에 다는 것도 꽤 이게 무겁고 이게 고무라서 땀 차거든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밥 먹을 때 여기 탁자에다 놓고 이렇게 바람 쐬기도 하고, 바 같은 데서 쉴 때도 이렇게 바람 쐬기도 했거든요. 이게 은근히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무쓸모템. 무스무템으로는 우산하고 비치타월이에요. 우산하고 비치타월은 숙소에도 있고 바에도 있고요, 수영장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고 곳곳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공항 갈 때 비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짐 쌀 때 보통 혹시 몰라서 하면서 짐이 늘잖아요. 저희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비상용 우산을 하나 가져갔는데 짐만 냈다는. 그리고 무술모템으로 이게 벌레 기피제고, 이게 뭐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건데 아예 뜯지도 않고 갖고 왔어요. 심지어 벌레 없어요. 벌레 없고 아마 오기 때도 없지 않을까. 하여튼 저희는 뜯지도 않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치백. 비치백이 그 브이로그에 나왔는데 이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멜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비치백은 거의 필요 없어요. 저희가 수영복 같은 거나 뭐 래시가드 젖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 방수되는 그걸 가져갔는데, 보통은 입고 숙소를 오고 숙소 바로 앞에서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고. 그리고 이 비치백이 안에 보면은 브이로그에서도 말했는데 이 안에 지퍼가 있어요. 간단한 돈 같은 거 있잖아요. 팁이나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쬐끄만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큰 가방이 필요가 없다, 핸드폰만 들고 나는 바나 식당에 잠깐 갔다 올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그냥 넣고 이거를 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쓸모템, 여분의 수건. 마지막 날 레이 체크아웃 하기도 하니까 여분의 수건을 2개 가져갔어요. 거기는 화장실에도 다 수건이 비치되어 있고, 바나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을 가보시면 샤워실도 있고 핸드타월도 있고 수건도 있어요. 거기서 샤워를 해보진 않아가지고 샴푸나 그런 게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객실에는 다 있습니다. 여분의 수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몰디브가 밖에도 덥지만 수상 비행기 안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로 말레 오면은 또 씻고 싶어요. 그 수상 비행기 대기장에서도 데스크에 계신 분한테 나 수건 하나만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그냥 줍니다. 여분의 수건은 안 챙겨가도 됩니다. 드디어 나는 이렇게 했지만 내 지인이 간다면 이렇게 해라고 말해주고 싶은 부분. 첫 번째, 그 마지막 날 씻잖아요. 어디서 리조트 안에서 한번 씻잖아요. 그때 꼭 머리를 감고 나오시길. 왜냐면 수상비행기 대기장에서 한 번 더 씻고 싶어서 씻잖아요. 머리는 씻지 마세요. 드라이기가 없으면. 만약에 자기가 챙겨간 드라이기가 있다, 여행용 드라이기라든지 뭐 어떠한 드라이기가 있다 하시면은 머리를 감고 나와가지고 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기 안 챙겨갔는데 뭐 숙소에 있으니까 안 챙겨갔죠, 당연히. 근데 그 대기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감은 거예요. 저희 밤 비행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에어컨이 빵빵하잖아요. 머리는 안 말렸는데 에어컨은 빵빵한 데서 계속 있다가 밤 비행기를 탔더니 감기 걸려가지고 한국 와서 고생했습니다. 절대
수상비행기 대기장에 드라이기 없다는 점 인지해주세요. 내 지인이라면 이렇게 해 라고 말해주고 싶은 부분 두 번째는 식당 스케줄 짜실 때 아시아티크 말고는 거의 스테이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아시아티크를 넣으시길 추천드려요. 저희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티크 갔을 때 저희가 좋다 하는 부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3일, 4일 내리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느끼하더라고요. 신라면이 땡기고. 중간에 한번 아시아티크나 뭐 뷔페나, 저희 뷔페를 잘 안 넣었거든요. 뷔페가 좌석이 많으니까 뭐 나중에 바꾸면 되지 뭐 하고 그냥 갔는데, 뭐 이 부분이 조금 느끼했던 그 식당 부분에서 지인이라면 한번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점심의 경우에는 뷔페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철판, 이렇게 거의 쇼죠. 철판 있고, 그 다음에 비치클럽 이렇게 있는데, 비치클럽이 가장 맛있어요. 뭐 뷔페야 뭐 메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둘 중에는 비치클럽이 맛있어요. 그리고 철판은 한 번쯤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게 이렇게 막 쇼를 해주시잖아요. 이거 한 번은 봐야죠. 철판 하나에 한 번 하고 비치클럽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녁은 그 노을 보는 곳이 메인이에요. 여기는 예약하기도 조금 힘든데 여기를 저희는 한 3번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아니, 어려운 것부터 저희는 예약을 해놓고 만약에 처음 가는데 여기 좀 별로다 하면은 뷔페로 바꿔도 되고 다른 데 바꿔도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먼저 여러 개 해놨습니다. 저녁은 뷔페, 그리고 메인이죠. 노을 보는데, 그리고 아시아티크, 이게 스시랑 샤브샤브 같은 거 파는 거고, 그리고 그 철판 하는 게 저녁도 있고 점심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테이크 파는 그 비치클럽 있는 데가 스테이크 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점심은 3가지입니다. 아침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은 뷔페예요. 다 뷔페고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모릅니다. 근데 저녁 5개 식당 중에 점심 포함 다 야외거든요. 다 야외인데 아시아티크만 2층에 있는 실내예요. 물론 에어컨이 엄청 빵빵하진 않지만 밖에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인이라면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부분 3번째인데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스노클링 초보라서 상어 보고 쫄아가지고 빤스런했잖아요. 그리고 스노클링을 안 했거든요. 쭉 나가서 있는 노을 보면서 먹는 저녁 식사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어플 지도상에는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데 사실 가보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스노클링 스팟이라서 여기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진짜 메인 스노클링 스팟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스팟을 한 번씩 쭉 도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 몰디브 후기 및 꿀팁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후기 영상이 없어서 지인을 붙들고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해? 약간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물어볼 게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처음으로 몰디브 에메랄드 파라포시 리조트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후기와 꿀팁 영상입니다. 그럼 안녕!